지문이 없는데 시험장에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해서 등록증, 자격증이 떴잖아요? 그러면 등록증인지 자격증인지 꼭 체크하면서 갑니다. 이것도 오답 노트 만들어갖고 체크하세요. 그래서 등록증 대여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지 자격 취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지문, 이런 추접스러운 지문에 속으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건 자격 취소가 아니다. 이런 건 추접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이건 장난치는 거지. 맞죠? 이게 차라리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게 한 경우는 등록이 취소된다. 이렇게 내야지. 그죠? 그게 정상 지문이지. 이건 장난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이제 3번 지문 알아봤어요? 파산 선고를 받아 등록을 취소하나 3년 동안 중개비 종사했다. 19회 기출 지문이었죠, 이거. 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등록 취소했어요. 이거는 복권 될 때까지 결격이지 3년이 아니죠? 예, 그래 틀렸고. 그래서 어려운 지문들 다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답 노트 다 만들어야 될 지문들이에요, 이거. 다음 4번 지문입니다. 최근에 이걸 가지고 가끔 묻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이 지문이 나갔는데, 우리가 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거든요. 이걸 해가지고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먹은 거예요. 그럼 등록관청은 당해계획공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먹게 되면 업무정지 먹을 수 있고요. 이 시정조치의 과징금을 2년 내에 몇 회? 2회 이상이죠. 2회 이상을 먹게 되면은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쯤 다시 한번 기억하자 이거예요. 미시사업 거금보전 2362. 2년 내 2회 이상의 시정조치 과징금은 임취입니다. 이거. 다음 5번 지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지문인데, 중개사무소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한다. 틀렸죠? 정지 시에는 철거 의무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난이도 최상급이었어요.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지문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체크해 주시고, 이런 지문을 자주 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1번 지문 같은 건 조심해야 되고요. 2번하고 3번 지문은 잘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9회를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등록증을, 자격증을 바꾸는 것은 26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 있는 분들이 잘못하면 100점 맞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시험에서 빵점 맞기가 더 힘들다, 100점 맞기가 더 힘들다. 빵점 맞기가 힘들죠. 자, 그럼 53번 갑니다. 행정처분 관련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박스형인데 이번엔 또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 박스형 11개가 출제된다고 그랬고, 11개씩, 10개 이상을 무조건 출제하고 있는데, 이때 틀린 거 찾아라가 꼭 한두 개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쓰는 걸 조심한다. 몇 개냐겠으니까 큰 문제가 없긴 없는데, 어쨌든 좋아요. 업무정지 처분한 등록관청은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공사협회 통보해야 한다. 기억나세요? 우리 업무정지 때리게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거 맞죠? 맞았어요. 우리 협회 통보사항은 등신으로 함께했잖아요.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을 모두 통보한다. 그럼 등록사항이라는 게 등록증이 교부가 됐을 때, 등록을 취소했을 때, 업무정지 처분을 때렸을 때, 이때는 협회 통보예요. 그리고 신고사항은 전부 다 협회 통보인데, 분사업 설치 신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기간명령 신고, 재개 신고, 나아가서 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신고라 볼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통보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협회에다 통보하는 거니까 자격 취소나 정지는 통보사항이 아니죠. 나아가 29회 때 그렇게 물어봤던가요? 등록증을 재교부했습니다. 이거 협회 통보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증 재교부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억지문 맞고요. 니은 지문,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 등록증을 처분일로부터 10일 내에 반납해야 된다. 이건 기본 예문이죠. 7일. 잘 알고 있고. 취소 시에만 증을 반납한다. 안 하면요. 100과 100만 원 과태료. 다음 디귿 지문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지문이죠. 5일이 떴죠, 지금. 5일이 뜨면 정지가 들어가는가 꼭 체크해야 돼요. 취소 시에만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에서 연습했던 일단 지문이고요. 취소나 정지 아닙니다. 취소 시에만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 주의하시고 다음 리을 지문이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으면 7일 내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까?
자격증은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 내고 사유서를 안 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된 내용으로 사유서를 냈다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다행히 옳은 거 틀린 거 둘 다 똑같이 2개씩이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됐습니다. 또 2개가 2번에 있네요. 옮겨 적을 때 문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찍어내시고요. 그 박스형 11개 중에 우리 과목에서는 11개 정도 중에 몇 개냐란 문제가 꼭 한두 개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문제가 난이도 상급이죠. 자, 그럼 필치가 나와야 되는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과 관련한 설명을 드린 것은, 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 부분이 지금 29회 때 출제가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면 출제가 29회 때였어요. 근데 이 부분을 출제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요. 문장이 쉽게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포인트를 꼭 짚어야 돼요. 포인트를. 자, 그러면 폐업신고 재등록을 한 개공갑입니다. 이 갑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과 관련한 설명이 틀린 것은, 갑은 폐업신고 전에 받은 과태료 처분의 효과, 이게 밑줄이죠. 그럼 과태료나 업무정지 효과 승계한다고 그랬어요. 몇 년 승계한다? 1년. 그럼 1년 잡고 1년이 맞았다면 꼭 이걸 체크하고 가야 돼요. 처분일이다, 폐업일이다? 처분일로부터 1년이다. 오답노트 만들어갖고 체크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1번은 분명히 맞았습니다. 다음 2번 질문. 갑이 폐업신고라고 1년이 지나, 그럼 1년이 지나야 밑줄 긋는 거예요. 재등록을 한 경우라면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사유하는 업무정지 처분은 받지 않는다. 1년이 지났어도 폐업기간이 1년이 지나면 업무정지는 받지 않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폐업기간이 1년이 지나면 업무정지는 못한다. 다음 3번이면 갑이 폐업신고한 중개법인의 대표자로서 재등록을 한 경우라면 폐업신고 전에 중개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의 효과예요. 또 효과 떴죠? 그럼 역시 1년 승계하는 거 맞죠? 효과 승계는 1년이다. 상습범 잡기 위해서 1년 승계하고, 맞다면 기준점 꼭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폐업이 아니고 처분이래요. 엄청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오답노트 만들어서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효과 승계는 폐업일로부터 1년이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1년이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됐네요. 틀렸습니다. 다음 4번 질문. 갑이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를 받으면, 자, 폐업신고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를 받았죠, 지금. 그러면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한다. 알아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중개업을 영위하시다가 폐업을 했어요. 일정 기간을 쉰 다음에 재등록을 들어갔습니다. 그럼 재등록 개공은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를 하기 때문에 폐업 전 위반에 대하여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를 여기서 때릴 수 있어요. 다만 요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되면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절대 행정처분 못합니다. 다만 업무정지는 경미한 사유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위반을 놓고 폐업을 해버렸다. 그럼 요 기간이 1년만 지나면 더 이상 업무정지 못하죠. 그러면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하게 되면 이때는 원래 3년이 결격이 되겠지만 3년에서 쉰 기간을 빼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폐업 기간이 만약에 1년이었다면 1년을 빼주는 거예요. 1년을 뺀 기간 동안만 결격입니다. 그럼 4번님 맞은 거죠. 다음 5번 질문. 갑의 폐업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에 폐업 기간이 3년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럼 여기 밑줄 긋는 거예요. 폐업 기간이 3년을 경과했다면 폐업 신고 전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맞는 질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내용이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하면서는 폐업 사유와 폐업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이래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문장에서 같이 나갔는데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폐업했다. 그러면 그 법인의 위법사항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대표자는 그대로 다 승계합니다.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랬죠 대표자한테. 그래서 이 문제 일단은 전면적으로 출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문 한두 개 정도는 꼭 물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9회 때 출제가 됐고 이 부분은 숫자들 왜 3년인지 왜 1년인지를 꼭 구분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특히 3번 지문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답노트 만들어서 암기를 해버리라고 그랬죠. 처벌이냐 폐업이냐 체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딱 보여요. 자, 그러면 행정제재처분 효과에 승계하는 문제를 다 봤고요. 그럼 55번으로 가죠.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필치 사유를 물었죠.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사북결의 이양정의예요. 이제 암기 다 했죠. 사북결의 이양정의.
근데 사북계리 이항정의까지는 이제 암기가 됐는데 사가 뭔지 부가 뭔지 자꾸 떠올려